안녕하십니까.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멀티모달 심화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하병국입니다. 자, 저희 멀티모달 심화 과정에서는 앞번에 살펴본 멀티모달의 유행에 이어서 멀티모달의 AI 전망과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들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겪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멀티모달 사례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AI 시장 전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I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그 중에서 멀티모달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이 될지 한번 알아보고요. 프로젝트 탐구 시간에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복합 멀티모달이라는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다양한 소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집중되어서 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영상인 겁니다. 주로 영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복합 멀티모달 같은 경우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기존의 이미지라든지 영상 위주의 영상 위주의 데이터에 특정 데이터들을 추가하는, 즉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복합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이미지, 음성과 같은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사용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대로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멀티모달 AI 발전 방향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거고요. 멀티모달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데이터 유형, 저작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멀티모달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AI 전망입니다. 멀티모달 AI 전망에서는 멀티모달의 발전 방향과 멀티모달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인공지능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여러 가지 소스의 형태들이 다양해지는 과정이고 그 소스의 형태들을, 즉 출처의 형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는 한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파트도 어떻게 변할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 그 예측을 해놓은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까, 크게 보시면 매출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나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AI가 새로운 도구로서 많은 산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거고요. 결국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AI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촉발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장에서는 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그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트너라고 하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내놓는 기술 트렌드의 프레임입니다.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하이퍼 사이클은 처음에 기술이 발전이 돼서 성숙 단계로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기술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마다 기술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막 좋아졌다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발전하고 뭐 주식 시장에서 흥행을 끌고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피크를 치게 되면 그 기술이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작년에 했던 거 아니야와 같은 기술의 하락기를 걷게 됩니다.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가지다가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 기술이 쭉 일정하게 수요와 내용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이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 트렌드가 어느 파트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과도기네, 지금 피크네, 이 기술이 너무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게 실제보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보다는 기술이 더 뭐 앞서 나가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요 사이클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컴퓨터 비전과 같은 기술들은 어느 수준, 즉 어느 정도 기술의 안정적인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별로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간에 사라지는 기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딥러닝과 같은 서비스들은 이제 한창 피크를 치고 이제 좀 딥러닝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기술의 회복력을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실수요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엣지라든지 뭐 뉴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건 기술의 성숙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술의 트렌드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트너에서 나온 이 보고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에 대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발표한 내용에서 중요한 걸 한번 뽑아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중심의 AI들이 이제 발전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데이터 중심의 AI, 즉 인공지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라벨링 작업이 바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물론 라벨링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될지, 즉 인공지능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해주는 알고리즘, 즉 모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뭐 초거대 AI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어떠한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심, 즉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의 AI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써먹을 수 있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AI가 이제 발전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두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트렌드가 그래 이렇게 만든 AI 인공지능을 어디다 써먹을 건데 챗 GPT처럼 뭘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뭘 만들어줘요. 자료 조사를 해서.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림을 그려줘요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AI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 중심의 AI. 이건 앞으로 지향을 해 나갈 부분 같은데요. 즉, AI, 인공지능을 쓴다는 것 자체는 기계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중심,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모델, 어플리케이션들이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건 사람의 행위, 즉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사고하는 생각의 사고의 중심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판단에서의 인간 중심의 AI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게 파트를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인공지능의 기술 트렌드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보면서 실제로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이런 파트들을 보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준비를 한 자료인데 여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뭔가를 처리하기 시작했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걸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쇄혁명이 있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거대 업체들, 디지털 컴퍼니들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챗 GPT와 같은 무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쇄혁명 이전에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던 거죠. 즉 어떠한 성경책이라든지 지혜로운 종교적인 텍스트 안에 그 데이터가 있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꺼운 사전 정도의 책 한 권 정도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인 거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은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함축적이고 왜냐하면 분량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혁명, 인쇄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식의 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책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고 뭐 사람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구글에서 만든 2011년도에 구글에서 만든 구글 디지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스캔을 해서 데이터화 시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전체 인쇄된 데이터 책들의 한 4% 정도를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시대별로 이제 책들이 쭉 수집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시대에서 어떤 단어와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500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다 보지 않더라, 책을 다 보지 않더라도 쉽게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구글의 앵그램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특정 단어들이 몇 개나 얼마나 시대별로 책 내용에서 발췌가 되는지를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라고 하는 즉 서구권에 있는 도서라고 하는 게 한정이 있지만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쉽게. 자,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넘어와서 2020년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이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GPT-3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크롤링에서 얻은 데이터가 약 4,100억 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책, 위키피디아와 같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수집을 할 때 그 전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 일본어도 가능하고 다국어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양이 커지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요즘에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는 거죠.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시면. 즉, 우리는 뭔가를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까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많이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뭔가 획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모르죠.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형태,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멀티모달의 데이터들이 더 많이 수집이 되면 더 많은 색다른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단순적으로 여기다가 이미지만 그림만 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더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점점점 발전해 될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핵심이 되었던 건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집을 하고, 즉 우리가 인공지능에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는 사실 연구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와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즉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토대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단계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이 분석형 AI였다면 현재는 생성형 AI 시대고 앞으로는 구현된 AI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분석형 AI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수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아니면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즉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1을 넣었는데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3, 5, 7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뭔가를 생성을 해낸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그 창의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 즉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 글만, 즉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뭘까요?
어떤 그림을 배웠다고 하면 단순하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상상력 아니면 그 그림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려한 그림, 슬픈 그림, 기쁜 그림 또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더 생생을 해낼 수도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기술을 발전한 기존에 있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발전 방향이. 그런데 다른 연구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 하면 인베디드, 즉 구현되는 AI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생성 AI 뭘 해서 만드는데 결국은 그 컴퓨터 화면상에서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즉 그 도구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 어떠한 실체가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거죠. 이때 드는 생각이 구현되는 AI,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형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그렇죠. 로봇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동을 하는 형태의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성된 형태의 뭐 어떤 AI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현된 형태의 AI, 즉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뽑아내려면 물리적 환경에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연구 분야니까 아직까지 퀘스천이고요. 여러분들도 기술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언어 기반에서 멀티모달 데이터로의 이전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라지 모델이라고 하는 라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인풋되는 데이터가 결국은 현재로서는 텍스트 형태예요. 명령을 입력하고 우리가 그 챗 GPT에서 얘기하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어떤 입력 값이 들어가야 그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단어의 의미를 다음번에 올 단어로 예측하고 그 단어의 그 글자 값에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값들을 한꺼번에 생성해요. 소설을 쓴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이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형태, 즉 인풋되는 데이터가 이제 다양해지겠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찍는다든지 지금 현재는 이미지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앞에 있는 내용을 보여줘 라고 하면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 상황에 맞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에 뭐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 앞에서 봤던 뭐 화학 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센서, 광 센서, 아니면 3차원의 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같은 것들이 더 보완이 되면 더 많은 형태의 결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지 텍스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 기계를 조작을 한다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로봇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하는 것의 방향은 즉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의 내용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성형 AI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응용 범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양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보게 되시면 텍스트를 생성을 해내거나 만들어내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핫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뭐 채팅 뭐 생성 글씨를 만들어낸다든지 소설을 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오픈 AI의 GPT, 딥마인더 뭐 이런 회사들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런 기술들 레이어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도 한쪽에 좀 치중되어 있죠. 나머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라면 코드 생성 같은 것들도 이제 생성형 AI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항상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오픈 AI라고 하는 선도 기업이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회사들이 이 파트에서 이런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미지 생성, 뭐 커스터머 소셜, 그 다음에 미디어 같은 것도 디자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스피치 분야에서도 역시 말을 해주는 AI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3D 분야에서도 다양한 AI 모델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다음은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가 통합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번에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을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도표에다가 이제 놓고 기술의 방향을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요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컴퓨팅 기술들의 능력들,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방향하고 인텔리전스,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기술에 대한 추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내용을 더 판단을 통해서 인간형 인공지능의 형태를 구축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들의 발전 로드맵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창기에서 발전되는 방향들을 쭉 따라가 보면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기술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높여서 뭔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든 그 컴퓨팅 파워를 높여서 범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중간에 보면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어느 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를 좀 빌려와서 제가 좀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발표되어 있던 내용들을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한번 비교를 그러니까 발전 방향을 한번 그려놓은 로드맵을 한번 봤습니다.